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의 4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 덕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는 거 했는데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이제 월가에서는 7일 발표될 5월 고용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12일로 예정된 연준의 6월 FOMC와 향후 증시 전망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4월 물가지수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사실 연준이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이제 예상보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예. 시장은 그런데 뭐 조금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4월 PC가 조금 연준의 통화 정치에 큰 영향을 줄 변수가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물가 지표가 뭐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사실 소수점 밑에까지를 바라보게 되면 0.24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약간만 더 높았으면 0.3이 찍힐 수 있었다. 0.249. 예. 네. 그러니 이게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착시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PC라는 게 사실은 물가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표를 다 같이 발표하는 그 보고인데 여기서 개인 소비가 실질 개인 소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소비는 전월 대비 0.1%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 물가는 충분히 잡히지 않는 약간 찜찜한 느낌에 예. 반면에 소비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 차원에서는 깔끔하게 좀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발표된 건 4월 물가지 않습니까? 예. 1월부터 3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꽤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4월이면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3달 연속 안 좋게 나온 걸 가지고 실제로 주가가 안 좋은 거를 확 반영한 시점은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한 달은 연초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다가 2월, 3월 가니 점점 사람들이 정말로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추세적으로 바닥을 이미 찍은 건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도 4월에 이제 겨우 안정되기 시작한 걸 가지고 막 환호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6월 물가 지표까지를 확인하려고 할 욕구들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둔화는 예상보다 더디고 참 잡기 어렵고 반면에 소비가 조금 부진한 걸 보니까 디플레 가능성, 그러니까 인플레와 디플레 지표가 섞여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차적인. 기본은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 미국 경제에서 큰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소비 둔화. 예, 뭐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막 살포했던 현금들이 이제 꽤 거의 고갈됐다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물가는 이제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은 꽤 올라가 있고 미국에서는 뭐 팁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팁도 올랐다. 예, 거기다가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의 뭐 금융 부담도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미국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건 좀 자연스럽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매크로 데이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지금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의 내구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통업체들이나 예. 다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딱 그나마 좋은 것들이 유통업체 내에서도 완전히 저가형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필수 소비 분야라던가 이런 품목들만 좀 비교적 좋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소비 둔화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시차 차원에서 이게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를 끌어내린 효과까지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필요하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들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일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의 이런 기간이 아주 계속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 둔화, 개인들의 쓸 돈이 줄고 있다. 저축도 많이 개인들 지금 감소한 거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서 결국은 약간 디플레이션, 경기 부진의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가 둔화되는 속도가 더디지만 결국은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FOMC 6월 FOMC가 11일, 12일로 예정돼 예. 있잖아요. 거기서는 금리에 대한 어떤 신호가 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겠죠. 파월 아닙니다. 의장이 이전에 했던 얘기들을 보면은 예. 적어도 한 개 분기 정도의 물가 데이터들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4월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 5월, 6월 물가 지표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6월보다는 7월 FOMC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아, 실제로 미 월가에서도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6월보다는 9월입니다. 9월. 예, 9월부터는 절반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연내 연말까지로 따지면은 한 번,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폭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은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중에 금리 인하 시작은 할 거고 그게 빠르면 9월일 거다라는 정도는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9월을 넘어서서 미국 대선이 또 11월 5일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넘어서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예상도 있죠. 예.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이요. 네. 사실은 그래서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2%. 예, 그러니까 약간 더 우세하긴 하지만 네. 반반 정도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11월 내지 12월인데 네. 12월까지의 전망치로 보면 12월 중에는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한 85%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다만 그게 한 번 정도 인하할 확률, 두 번 인하할 확률이 좀 갈리고 있죠. 한 번 인하할 확률이 한 40% 정도, 두 번 인하할 확률이 한 30% 정도 네. 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뭐 금리 인하, 인플레 둔화가 이제 예상보다 더디고 금리 인하가 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미 국채가 좀 뛰었잖아요. 예. 이 국채 재무성이 8개에서 입찰을 했는데 뭐 수요가 좀 적었습니까? 왜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뛴 겁니까? 예,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전망치가 자꾸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 국채 입찰하는 투자자들도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먼저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반응들을 많이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금리 수준이 한 4% 중후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금리 변화 아까 이제 연준의 FOMC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중시해야 될 단기적인 지표들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 경제에서 주목해야 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주 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거고요. 고용 보고서. 거기서 파월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파월이 언급한 대로 고용이 빠르게 냉각이 되면 그때는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좀 뉘앙스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지금의 컨센서스 정도라면 지금 컨센서스는 신규 고용은 19만 명, 19만 명. 그리고 실업률은 3.9% 정도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와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발표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FOMC에서는 6월 FOMC 때는 이게 금리 결정도 하지만요.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의 FOMC는 점도표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아, 점도표. 예, 네. 그래서 3월이랑 얼마나 점도표 숫자가 달라지느냐 이런 달라지는지. 것들이 꽤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네요. 자, 뭐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보고 싶은데 글로벌 증시는 정말 계속 사상 최고치, 뭐 미국, 유럽까지 뛰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부진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만 좀 그동안 참 부진해서 투자자들을 좀 실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AI 관련된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라던가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그 수의 온기를 제대로 받는 기업은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주식들일 텐데 한국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제일 큰 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납품이 될 거라는 기대가 올라갔을 때는 비교적 좀 따라갔다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좀 실망을 했다가 이게 사실 또 최근에는 실망하는 국면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는 AI 반도체 이외에 다른 범용 반도체 제품들이 많이 쓰여주고 이쪽의 가격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 또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날수록 3분기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해소될 일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런 예. 얘기네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주가가 지금 올랐습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다가 오늘은 매수에 좀 돌아섰어요. 예. 환율도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가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또 떨어졌는데 예. 이 외국인들 매수 동향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할까요? 지금? 아주 최근의 외국인 상황을 보면은 예. 이 환율 때문에 움직이는 게 큰 것 같아요. 환율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한국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은 예. 한국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일이죠. 수출 그렇죠.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오늘 사면 내일 환율이 더 올라갔을 때는 환차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높은 원달러 환율까지를 확인하고 나서 슬금슬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외국인이 사기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300원 후반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최근에 미국의 소비 지표와 물가 지표가 엇갈리면서 더 강달러가 더 많이 진행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 되니 예. 약간 한국에 대해서 좀 주춤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가격에 사자. 지금 일단은 조금은 쉬었다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반영되는 게 최근에 네. 뭐 삼성전자 매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약간 어제 물가 지표는 그래도 비교적 3월까지의 물가에 비해서는 약간은 안도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니 반응이 이제 조금은 돌아선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조금 더 분명하게 안정되는 거는 아마도 연준의 금리 인하 콜이 좀 분명하게 들어온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7월에서 9월까지를 타면 지금은 괜찮은 시점일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만한 환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예. 지금이 예. 오늘 이제 1,370원대로 조금 떨어졌는데 그 동안에는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를 하거나 관망을 보였는데 이제는 예. 좀 들어오는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1,400원 넘어갈 거라는 불안감이 조금 더 없어지고 있는 덜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자, 이 밸류업 얘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얘기 많이 했는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대형 상장사들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좀 선도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계속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PBR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 밸류업으로 다시 상승세 보일 수 있을까요? 뭐 밸류업이라는 얘기가 사실 한국 증시에서 나온 지가 벌써 이제 한 개 분기 정도가 됐으니까요. 3달 정도 동안 단기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이미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총선의 도지라 보니까 그러고 나면 정부가 국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러고 처음에 밸류업 얘기가 나올 당시에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공시들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더 큰 그림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만 그치지 않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뭐 이제 3개년 계획 이런 것들은 많이 발표를 했는데 예. 문제는 밸류업을 하려면 실제로는요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주주들한테 잘 돌려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돈을 어떻게 잘 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업부에 대해서는 좀 구조조정을 하던가 매각을 하던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더 수익성이 있는 신사업을 개척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자금을 주주 환원 이외에도 이런 새로운 분야에다가 투자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경영 계획은 그렇게 한두 달 안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뭐 키움증권 이런 데서 처음으로 밸류업에 대한 1호 공시를 했잖아요. 했는데 실망스러웠다. 네. 기존에 하던 얘기랑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당연한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빠르게 무언가 계획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좀 더 구체화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걸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항상 기업에서 경영 계획을 세우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연말입니다. 4분기 정도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전망들을 내놓을 수 있으면 신사업에 대한 계획,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 그러면은 분명히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면서 밸류업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환원에 대한 얘기만 할 때는
좀 지났고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명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만 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는 먼저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제대로 담겨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자, 아까 이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도체주 나름 영향력이 조금 삼성전자 때문인지 좀 줄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뭐 다른 주도주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입니까? 여전히 반도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세계의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네. 제일 수익성 있는 기업들도 미국의 혁신 산업들이고 근데 이 분야들이 다들 같이 주목하는 게 여전히 인공지능 관련되는 쪽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뭐 빅테크 회사들을 보면은 클라우드 관련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여전히 뭐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AI를 더 가속화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그 모멘텀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그러면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HBM 이런 거를 잘 납품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네. 한 가지 더 생각할 네. 부분은요. HBM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도 더 빨리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뭐랑 의미가 있냐면요. 하이닉스가 전체 생산하는 캐파 물량은 아직 증설을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한정돼 있어요. 예. 그중에서 HBM의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아, HBM 분야가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서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HBM 납품을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범용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